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8일 마감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뭐 외국인 선물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주시장 전반으로는 뭐 거의 강보합권을 유지하는 흐름이고,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한 두세 달 전에 얘기했던 게임빌이 이제 뭐 거의 커멘트 드린 이후로 2배 이상 가격이 올라갔네요. 대우 시스터즈 폭등하면서 대부 시스터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얘기 드리면서 이 관계 컴투스, 그리고 컴투스도 뭐 거의 30% 이상 올라왔고요. 최종 단계에 있는 게임빌이 3만원대 얘기 드렸는데 거의 10만원, 네, 6만원, 거의 2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코멘트 드리자마자. 네. 이때 얘기 드렸죠. 네. 이상하다 저도 생각했는데, 예, 저도 불과 한 달 전에 얘기 드렸네요. 대부시스터즈 컴투스 게임빌 이 지분 구조를 설명드렸는데 결국 게임빌이 또 작전이 걸려서 들어왔습니다. 폭등을 했습니다. 이 주시장은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전혀 당시에는 게임빌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처럼,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폭락이 나왔죠 지금. 네. 이 또한 주식 투자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셀트리온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네. 특히 뭐 전문가, 뭐 애널리스트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낮추죠. 네. 또 올라오고 나면 또 목표가를 올립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쪽은 펀드 매니저죠.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강합니다. 그 기관 투자자들 위에 있는 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결국 가격의 결정권자는 외국인들이다. 오늘 만약에 외국인이 이렇게 안 팔았으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JP모건이 이렇게 던지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모건스탠리 같은 회사입니다.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회사라고 봐야 돼요. 뭐 현대차, 기아차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공매도를 지금까지 안 때렸다면 이렇게까지 뺄 필요도 없겠죠. 자기네들이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에 넌 떨어져야 하는 회사인 겁니다. 내가 떨어뜨리려고 널 작업을 했는데 너가 안 떨어지면 안 되지. 현물 팔고 선물 팔고 현물 팔고 선물 팔고 공매도 치고 수급 조절하고 다 해서 이슈 만들어내고, 뭐 화이자가 머크가 먹느냐 프로좀 나왔다고 이렇게까지 떨어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뭐 그럼 이 회사는 셀트리온이 블랙캐노라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그러면 35만원이었던 적은 왜 그랬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블랙캐노라가 나오기 전에도 35만원 갔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19만원인데도 공매도를 친다는 거는 단순히 화이자 때문에, 머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도 수많은 약들이 나왔고 램시마 SC도 이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잘 판단해야 되는 좀 중요한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전적으로 오늘 오전에 좀 코멘트를 드리긴 했으나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셀트리온 주주님들이 많이 힘들겠죠.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이야, 뭐 추가로 매수하실 분들이야 좋겠죠. 현금이 왜 중요한지 또 한번 오늘 또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현금 비중을 늘 가지고 있어라. 주시장은 늘 기회가 온다 라는 말이 왜 제가 늘 얘기하고, 신용, 미수, 주식담보대출, 빚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이 항상 나오는 거죠. 셀트리온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30만원에 산 사람도 지금 20만원이 되면 지옥인 거고, 셀트리온은 25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싸다고 생각하고 투자했던 사람은 지금이 또 지옥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2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싸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벌써 10%가 빠져 있는 거거든요. 네, 주식이라는 게 일처럼 무섭습니다. 근데 10%가 신용이 되면 20%가 되고 30%가 되고 빚이 되면 더 큰 아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빚으로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싸니까 빚으로 투자하겠다 그런 생각. 10만원 되면 그 빚이 깡통으로 바뀝니다. 그럼 10만원, 야, 너 그럼 셀트리온 10만원 될 것 같아? 물어보시면 저는 모르죠. 예, 제가 셀트리온 10만원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서정기 회장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간, 얘네들은 알까요? 나 지금 목표가 지금 10만원 잡고 있나요? JP모건, 모건 스탠리 지금 10만원 보고 공매도 칠까요? 그건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정말 지금 공매도, 이 가격에 공매도 친다고? 와, 징그럽다. 진짜 이 가격에 공매도 치면 지금 거의 한 15만원, 10만원 보고 지금 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죠. 그게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걸 수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속고 오늘 결국 마지막으로 지쳐서 떨어져 나간 사람 누굴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저는 오늘 엄청난 손바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말 큰 손바뀜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손바뀜입니다. 지금 거의 3년 동안 지치고 지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매도 물량이 지금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오늘 거래량이 100만주 터졌거든요. 100만주 터졌다면 이 거래량에 판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판 사람의 순수하게 판 사람의 계좌의 성질이 중요한 거죠. 대부분 손절매 물량이지 않을까. 지쳐나가 떨어진 사람들의 물량이지 않을까. 이건 굉장히 좀 고무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수급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순수하게 매수와 매도를 나중에 한번 카운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일단 예상 체결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방송을 좀 일찍 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상 체결가를 체크하고 나중에 좀 지나서 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예상 체결가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197,000원 계속 밀죠. 아무래도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계속 밀어내야 됩니다. 계속 밀어내야 되죠.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공매도도 하고 지금 공매도를 엄청 쳐놨기 때문에 오늘 과감하게 현물을 던지는 겁니다. 얘들이 어차피 자기네들은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요. 지금 예상 체결가가 197,000원이네요. 시장 전체적으로 예상 체결가는 나쁘진 않는데 바이오 쪽은 더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오늘 바이오 쪽이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셀리드, 네이처셀, HLB, HLB 생명과학, 녹십자, 좋은 쪽은 거의 없어. 셀리버리 거의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업황이 굉장히 좀 안 좋고 셀트리온 이제 끝이 나네요. 종가는 일단 197,000원에 끝이 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보자. 197,000원에 27,000주 밀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의외로 셀트리온 제약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공매도가 영향이 좀 약하죠. 아무래도 덜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셀엘도 종가에 좀 밀었네요. 18,000주다.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공매도 현황이 나올 겁니다. 그거까지 체크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할 거예요. 이거 업팅률 예외 체결수랑 이거를 아직도 놔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매도를 없앨 의지가 없다는 거죠. 삼바도 전반적으로 안 좋긴 한데 부쩍 우리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좀 약간 거품이 낀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고평가된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에 좀 쏟아져 나온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전통 업종은 뭐 그나마 좀 현상 유지 정도만 했고요. 웃긴 건 또 코스닥은 또 상승했어요. 자동차 전기차 쪽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고 반도체 쪽 뭐 그다음에 2차전지 쪽 뭐 전체적으로 실적이 뭐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테슬라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저렇게 작업을 쳐서 계속 올리니까 그 관련된 업종이 뜨는 거지. 반대로 이제 바이오 업종이나 이쪽에서 또 외국인들이 뭔가 작업이 들어오면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흐름이 어떤 테슬라의 영향력이 가장 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쪽의 힘이 전체 주시장을 흔들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더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행 쪽 뭐 이렇게 강세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맥락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을 좀 체크를. 오늘은 핵심은 뭐 거의 수급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장 끝나고 무조건 봐야 되는 거는 수급입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수급 정리는 안 됐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셀트리온 개별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이런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먹는 치료제가 내년에 도입된다고 해서 지금 한 칸 내려온, 두 칸 뭐 한 10 좀 내려왔긴 했는데, 이제 이 이슈가 어떻게 계속 이어질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그럼 레티노라는 완전히 쓸모없는 약으로 되고 버려야 되냐, 이제 이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죠. 지금 생산해둔 약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환자는 이 경구용 치료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충분히 지금 확진자 수가 또 겨울이 오고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는 넘쳐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또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주가가 떨어졌는데 뭐 유럽 승인이 나온다거나 뭐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큰 폭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재밌어요. 아까 초반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게임 비례나 종목이 이렇게 빌빌빌 되다가도 한 달에 2배, 3배가 올라오는 것처럼 주식이란 쉽게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상품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부동산 관련 책들도 저 많이 읽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읽은 이제 책들 뭐 상가, 부동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면 상가가 좀 뜰 것 같아서 상가 관련된 책을 좀 읽었는데, 뭐 이태원 가거나 뭐 강남에도 지금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쪽을 투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상가도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공실이 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왜 그 자리에만 공실이 났을까? 또 이유가 있겠죠. 오히려 공실이 나면서 잘 된 쪽은 이제 더 대박이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 쪽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뭔가 이런 악재가 터지면 그 악재가 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가가 떨어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떨어졌지? 이유 없이 떨어지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요. 이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 달, 2달 전에 폐업 신고한 이태원의 고깃집 주인은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죠. 내가 2달만 더 참았으면. 네. 강남에 있는 요지의 상가에서 2달 전에 권리금도 못 받고 떠넘겼던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지금 다시 내가 했으면 딱 마지막만 좀 더 버텼으면 되는데, 근데 그
아픔을 알죠. 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의 투자도 신용 뭐 부동산 대출도 버티고 오늘 정리 다 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희망이 없다, 끝났다 라고 오늘 다 정리했는데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무섭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누가 아파트 값이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부천에 옥길동, 저는 아파트 지을 때마다 저 외지에 불모지 왜 땅을 저 아파트를 지금 아파트가 넘쳐나고 인구는 감소 추세인데 아파트 값은 이제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웬걸 2배 올라갔죠. 광명 KTX역에 저기 왜 역을 지었지? 다들 너무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불모지 땅들이 아파트 값이 2배 3배 막 올라가죠. 광명자이 미친듯이 올라가죠. 멀리 봐야 됩니다. 주식도 멀리 봐야 되고 다 멀리 봐야 됩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당장 눈앞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건 끝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큰 그림을 보고 멀리 보면 과장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수급이 나왔네요. 이제 드디어 오늘 50만 주의 개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50만 주의 개인 매도는 한 절반은 손절매수한 물량이 클 겁니다. 진짜 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최소한 20-30% 이상의 손절을 보고 지치고 지친 투자들이 떨어져 나왔다. 이날도 이날 못 팔고 후회했던 사람이 오늘 또 팔았겠죠. 이렇게만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100만 주 이상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팔았던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샀겠죠. 그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됐든 결국 오늘의 핵심 뭐냐? 손바뀜입니다. 판 수량만큼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손바뀜의 주체가 조막선과 큰손의 차이겠죠. 오늘 지금 셀트리온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을 파는 사람은 그냥 지친 사람들이고,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셀트리온을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충분히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주식을 샀다는 거는 멀리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투자 주체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손바뀜. 이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손이 바뀌었다고 해서 폭등한다는 게 아닙니다. 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손이 작은 손에서 큰 손으로 분산해서 매집으로 지금 매집 구간입니다. 셀트리온은 공매도가 나왔네요. 13%. 오늘 공매도가 수량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비중이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적으로는 이날이나 계속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외 수량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46,000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외 수량이 많이 나왔고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많이 나왔네요. 계속 공매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도 치고 현물도 팔고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힘들게 가는 것이 주가가 이제 충분히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인지는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하게 손이 바뀌고 있다. 주체가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뭔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다.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이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산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치는 좋았던 경험이 많습니다. 저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가격 조정이 오고 정말 패닉스러운 시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두는 해둬야 돼요. 패닉장이 올 수도 있고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비이성적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게임들처럼 말도 안 되게 폭등하기도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셀리버리가 70-80%씩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계속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면서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켜가면서
최대한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부하고 기업을 분석하면서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너무 공격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기업이 가격이 계속 싸지고 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네. 오늘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길 수 있고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정신력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늘 얘기 드렸죠. 오늘 비록 비가 오고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퇴근하고 아니면 모든 일과가 끝나고 산책도 해보시고요. 심호흡도 크게 해주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정신력을 강하게 무장해 주십시오. 심리 안정도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